넘버 1. 먼저 사고 발생 후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뒀던 달령 씨의 행동은 아주 잘 대처한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리고 안전삼각대는 낮이라면 차로부터 100m 떨어진 지점에, 밤에는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올바르며 500m 떨어진 곳에도 섬광 신호등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달령 씨의 삼각대 설치법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는데, 모든 걸 제대로 하고도 딱 한 가지의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한 달령 씨. 정답은 바로 안전조치 후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지대로 피하지 않고 차선 근처에서 수신호를 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삼각대와 섬광신호등을 제 위치에 잘 설치한 후 다시 차량 쪽으로 되돌아온 달령 씨. 그리고는 다른 차들의 운행 방향을 손으로 신호하는데, 뒤늦게서야 안전삼각대를 발견한 고속 차량의 운전자. 급히 브레이크를 밟지만 결국 달령 씨와 충돌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도 사망하고만 달령 씨. 자, 실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고속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삼각대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해서 멈추는 거리, 즉 제동거리만큼 더 나아가게 되는데, 시속 100km로 달렸다면 브레이크를 밟은 지점으로부터 약 49.2m 앞에서 멈추는 차량, 즉 이 거리 안에 사람이 서 있었다면 안전삼각대를 설치했더라도 차에 치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장 차량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 그 사이에 수신호를 하고 있는 마네킹을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을 준비 중인 스턴트맨에게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안전삼각대가 설치된 지점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도록 했는데요. 자, 안전삼각대가 보이고 끼익 소리와 함께 멈춰서는 차량. 역시나 브레이크를 밟고도 한참을 미끄러져 나가는데요. 브레이크를 조금만 더 늦게 밟았어도 충돌로 이어졌을 위험천만한 상황. 자, 이번에는 똑같은 조건의 실험을 밤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안전삼각대가 설치된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스턴트맨. 과연 이번에도 마네킹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은 지점부터 한참을 미끄러지더니 수신호 중인 마네킹을 치고 맙니다. 왜? 분명 낮과 같은 속도로 달렸고 마네킹 역시 같은 위치에 세워뒀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간에는 주변이 어렵고 운전자의 시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물을 발견하고 위험을 인지해서 판단을 하는 데는 주간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에 의하면 낮에는 삼각대를 고장 차량으로부터 100m 후방에 설치를 하지만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이 어두운 밤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밤에 운전하는 운전자의 상당수가 졸립고 피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전방주시 심한 상태가 되며 상황 판단력이 흐려지고 위험에 대한 대처 또한 느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낮에는 고장 차량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밤에는 200m 떨어진 곳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령 씨의 경우처럼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도 다급한 마음에 차량의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수신호를 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데요. 이번에는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선 도로에 비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커브길. 커브길 끝에 차량 세트를 설치하고 안전 삼각대와 수신호를 하는 사람을 대신해 마네킹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커브길에서는 실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스턴트맨이 출발하는데, 자, 시속 100km를 유지하다 여유롭게 커브길에 진입하는 차량. 그런데 커브길을 돌자마자 안전 삼각대가 불쑥 보입니다. 당황한 스턴트맨이 그 즉시 브레이크를 밟지만 마네킹을 치고 나서야 겨우 멈춰섭니다. 이처럼 커브길에서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엔 고속 차량의 운전자가 커브길 너머의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
직선도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차량 세트와 마네킹 그리고 안전 삼각대를 설치한 뒤 출발을 준비 중인 두 명의 스턴트맨 중 뒤따라오는 두 번째 스턴트맨에게는 실험 내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채 앞차만 따라가게 했습니다. 시속 100km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는 스턴트맨. 능숙한 운전 솜씨로 앞차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안전 삼각대가 설치된 지점에서 삼각대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앞차량. 그러자 앞에 차만 보고 달리던 스턴트맨의 눈앞에 갑자기 안전 삼각대가 나타나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놀란 기색이 역력한 스턴트맨. 급히 브레이크를 밟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마네킹을 넘어뜨리고 이번에는 차량 세트까지 덮쳐버립니다. 물론 후속 차량이 멀리서부터 안전 삼각대를 발견했다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피할 수 있었겠지만 잠시 다른 곳에 시선을 뺏겼거나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도로 위 수신호. 실제로 지난 10월 3일 오후 8시경 차량이 고장으로 멈춰서자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보내던 50대 남자가 다른 차에 치여 숨졌으며 9월 20일 밤 12시경에도 50대 남성이 다른 차량들이 우회하도록 수신호를 보내던 중 택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왜 이토록 위험한 수신호를 하는 걸까요? 먼저 도로 위에서 차가 멈췄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뭐 갓길로 세워야겠죠. 먼저요. 밀어서라도. 예, 깜빡이 켜고. 보험회사 먼저 전화하고 차 안에서 그냥 기다려요. 일단 비상등을 먼저 켜고서 나가서 교통 정리를 하죠. 트렁크에 안전띠 같은 게 있어요. 안전 표지판? 그거 세워놓고 뒷 운전자에게 신호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도 당연하게 수신호까지 한다고 답했는데 왜 그렇게 직접 수신호까지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제 차를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예, 수신호를 해줘야죠. 긴급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 손을 크게 흔들어줘요. 차들이 그 순간 보면 안 되고 미리 조치를 취해서 피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사고가 또 다른 사고를 부르는 2차 사고. 전문가들은 도로 위에서 수신호를 하는 행동은 자살 행위와도 같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일반 사고는 치사율이 10.7%지만 2차 사고의 경우엔 17.5%로 치사율이 일반 사고에 비해 63%나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신호 말고도 아예 안전 삼각대조차 설치하지 않는 운전자가 상당수라는 것. 설문조사 결과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정체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고장난 차량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 사고 차량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실제 사고 장면이 담긴 화면입니다. 달리던 차가 멈춰있는 차를 보고 속도를 급히 줄이지만 뒤따라오던 6대의 차가 부딪히면서 연속 추돌 사고로 이어지고 버스 뒤를 따라가고 있는 리무진 버스. 앞서가던 버스가 갑자기 왼쪽 차로로 이동하는 순간 도로에 서 있는 승용차가 나타납니다. 승용차를 피하려던 버스는 언덕 아래로 떨어졌고 이 사고로 12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도로 위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차가 정차했을 경우 이제부터 나도 안전하고 타인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만일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112 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뒤 낮에는 안전 삼각대를 고장 차량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주변이 어두운 밤에는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500m 지점에 성광 신호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50m 간격으로 설치된 고속도로의 반사기를 참고하면 쉽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언덕에서 차량이 멈췄다면 안전 삼각대를 언덕 하단부와 정상 부근 두 곳에 설치해야 안전하고